안녕하세요. 오나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항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항분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각각의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이 나오잖아요. 변수가 있고 확률이 있으니까 주어진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식을 상식선에서 느껴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제 공식이 주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식을 유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6쪽입니다. 교과서 96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96쪽에 보시면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항분포는 일반적인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랑은 조금 달랐잖아요. 그쵸? 점수나 뭐 어떤 점수나 어떤 결과나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총 몇 번을 시행할 것이고 그 중에 성공하는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따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5번 정도 시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총 맥시멈 성공하게 되는 횟수도 5번이 되기 때문에 x의 범주가 0, 1, 2, 3, 4, 5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총 3번 주사위를 던진다. 근데 그 중에 몇 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0번부터 3번까지 0, 1, 2, 3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100번 시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곤란해져. x가 0,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100번까지 쭉 가는 거야. 만약에 1000번 시행한다, 10,000번 시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맥시멈 성공하게 되는 횟수가 10,000번이 되는 거니까 x가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10,000번까지 가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각각의 확률은 또 어떻게 써요? 엄청나단 말이야. 그럴 때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x와 x에 해당하는 확률을 각각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 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난주에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셨던 거랑 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0에서부터 만까지 있고 그것에 대한 확률 구하고 다 곱해가지고 더하고 난리 나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간략하게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해. 근데 96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일반적인 증명 과정인 유도 과정이 나와 있는데 요것부터 보시기보다 일단 한번 느껴보는 거야. 96쪽에 요 네모칸 안에 보시면요.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항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 몇 번 시행할 것인가, 성공할 확률은 얼마인가, 이 두 개를 명시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나와 있다시피 이항분포를 따른 어떤 이항분포냐면 총 시행 횟수가 n번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은 p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선수가 이거 뭐지? 농구에서 이거 뭐죠? 자유투를 던질 건데 총 300번을 던질 거예요. 괜찮죠? 300번을 던질 건데 이 사람이 자유투에서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3번에 한 번은 들어간다는 거야. 괜찮으시죠? 이런 이항분포가 주어졌다고 치자. 총 300회 시행을 할 것이고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인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300번을 던지면 몇 번 정도 성공하겠냐는 거예요. 그치? 약간 이게 내가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만 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3번 중에 한 번은 성공한다 그랬거든? 3번 중에 한 번 성공. 그런데 300번을 던진다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이 몇 번 정도 성공할 것인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몇 번 정도 성공하겠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100번 정도 성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괜찮으시죠? 몇 번 정도 성공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기대값. 다시 얘기하면 평균이죠.
몇 번 정도 성공하냐? 100번이다 라고 상식선에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쵸? 그게 어떻게 나온 수치야? 300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수치예요. 다시 이제 이항분포대로 돌아가시면 여기가 지금 n의 자리고 여기가 성공할 확률 p의 자리거든요. 기대값과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횟수에다가 성공할 확률 곱하시면 돼요. 얘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공식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평균을 구하는 공식이 n 곱하기 p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np 따라해봐. np np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 공식만 접해서 np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np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총 300번 던질 건데 일반적으로는 얘가 3번에 한 번 성공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딱 곱해가지고 100번 정도 성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선에서 걔가 바로 이항분포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몇 번 시행했는가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얼마인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항분포를 이제는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이 두 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실 수 있거든요. 평균만 구할 수 있는 줄 알아? 이번엔 분산도 구할 수 있어요. 자, 분산 구하는 공식을 일단 보시면 분산 NPQ 이렇게 나옵니다. NPQ 이렇게 나와요. NPQ.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NP랑 NP 해봐. NP, NPQ. 두 개만 있으면 분석이 끝나는 거야. 일반적인 이선확률 변수에서는 곱하고 그치? 나 평균 빼고 제곱하고 다 하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항분포가 뜨면 NP, NPQ면 끝난다고요.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분산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제가 이유라기보다는 느낌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이탈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디 갔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횟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성공하는 횟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는 횟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했단 말이야. 전체 시행 횟수와 성공할 확률을 가지고 평균을 구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탈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실패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대한 수치가 되는 건데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도 중요하지만 평균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탈했느냐가 중요한 지금 자료란 말이야. 괜찮으시죠? 따라서 평균에다가 이탈한다라는 의미의 지금 실패할 확률을 곱해주신다라고 이제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을 외울 때 NPQ 뭐야? NP 이거는 성공하는 것에 대한 수치지. 그럼 거기에다 이탈하게 하려면 분산의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추가를 하려면 이탈한다? 성공하지 않는다? 실패하는 확률을 여기다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얼렁뚱땅 얘기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가서 실제로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도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 NP, NPQ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표준편차는요? 표준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 NPQ에다가 루트 씌워가지고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은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 걱정이 됐나 봐. 단 Q는 1-P입니다. 요 정도는 괜찮으시죠? 성공할 확률이 P라고 하면 실패할 확률을 Q라고 하고 Q는 전체 확률에서 P를 뺀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앞으로 이제 제가 풀게 되는 문제들은 요걸 바탕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NP, NPQ 이항분포면 NP, NPQ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지금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x의 확률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랬단 말이야.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나서 n이 너무 크면 100번 시행한다
100번 시행한다. 그러면 0번부터 100번까지를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잖아.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걸 3개로 국한했어요. 3개로 국한해서 총 3번 시행을 하는 거야.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껌이죠. 근데 우리가 얘를 평균이랑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패턴은 일반적인 이산 확률 변수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편하게 이제 따라오시는 거예요. 3번 시행을 할 거고, 그 중에 성공할 확률이 P입니다. 그럼 총 3번 시행을 할 거니까, 맥시멈 3번까지 성공할 수 있고요. 운이 나쁘면 한 번도 성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성공 횟수는 0번에서부터 3번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들어오는 숫자들은 당연히 0과 1과 2와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각각의 확률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지금 3번 중에 2번 성공하는 거야. 그럼 3C2 2번 성공한다고. 그런 다음에 성공할 확률에다가 제곱.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실패할 확률은 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가 이제 3C이니까 3이 되어가지고 3.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3 곱하기 P제곱 Q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3C1, 3C0, 3C3 해가지고 확률을 다 구해 놓으신 게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야. 각각의 확률이 이게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확률 변수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해보자. 평균을 구하자고. 평균 어떻게 구해?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가지고 더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다 더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얘기죠. 0 곱하기 Q의 세제곱, 1 곱하기 3PQ 제곱. 괜찮으세요? 이렇게 다 더해본 거야. 그랬더니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0대수 사라지고요. 6PQ 제곱, 미안해요. 6이 아니라 3이죠. 3PQ 제곱 더하기 6P 제곱 Q 더하기 3P 세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얘가 평균 구하는 공식이면 너무 가혹하죠. 얘가 어떻게 외워? 그래서 얘를 좀 이게 뭐지? 공통 부분끼리 묶어보는 거야. 뭐뭐 공통으로 들어있냐면 3이 전체적으로 들어있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P가 전체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3P로 묶어내시면 남아있는 것이 Q제곱 더하기 2PQ 더하기 P제곱이라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P 더하기 Q 전체 제곱으로.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성공할 확률이랑 실패할 확률이랑 더한 거잖아. P 더하기 Q 하면 얼마게?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지고 남는 것이 3P가 되는 거야. 지금은 총 3번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3P가 되는 것이고 얘를 4번 시행하게 되면 4P가 돼요. 5번 시행하면 5P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NP다.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예전에는 우리가 수열의 합 같은 거를 다 배운 상태에서 확률 통계를 배웠어요. 그럼 얘를 N으로 일반화 시키는 과정이 가능했거든. 근데 지금은 확률 통계를 수원, 수투 안 배우고 1학년 과정 배운 다음에 이걸 배우도록 지금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는 작업이 약간 겨우 3개 해놓고 지금 N이라고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3P, NP로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분산이에요. 분산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산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분산 구하는 방법이 2가지잖아요. 정의대로 푸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재평평제로 푸는 방법 2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지금 여기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재평평제로 풀게요. 여기서 평균 빼잖아? 여기서 3P 빼잖아? 1이 너무 커져. 3P 뺀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곱할 거잖아. 1이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재평평제로 풀게요.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하려니까 좀 집중이 안 돼가지고 괜찮으세요? 자, 얘를 제곱하는 거야. 제곱할 거지? 제곱하면 0되고요, 1되고, 4되고, 9돼요. 제곱의 평균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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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죠. 친절하게 제곱의 평균입니다. 밑에다가 표시까지 해줬어.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줄친 거 이제 다 지울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차분차분 따라오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 그쵸? 요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쭉 한 다음에 이것들끼리 이렇게 막 정리를 했더니 마지막에 가서 얘가 3PQ가 되더라는 거지. 3PQ가 되더라는 거야. 근데 3은 왜 3이냐면 3번 시행했기 때문에 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4번 시행하면 아마 4PQ가 될 거고 5번 시행하면 5PQ가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NPQ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NPQ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거 시그마를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배운 상태면 시그마 같은 어떤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고차원적인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리가 또 참견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 과제를 이번엔 뭘로 내드리냐면 요게 n이 4라고 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n이 4라고. n이 4라고 할 때 확률 분포표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평균이랑 분산도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유도 과정에서 이게 지금 유도 과정을 잘 보시고 얘가 4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나는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표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총 4번 시행했기 때문에 맥시멈 4번까지 성공할 수 있고 운이 아주 나쁘면 빵번, 0번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는 0, 1, 2, 3하고 4 있어요. 4가 빠졌습니다. 지금 그쵸? 요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총 4번 중에 0번 성공이니까 얘가 4C 0에 P가 0번, Q가 4번이잖아요. 요렇게 쓰셔도 되고 간단하게 Q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여기는 4번 중에 1번 성공하는 어디냐면 여기요. 4번 중에 1번 성공하는 거니까 4C1 하시고 P가 1번, Q가 3번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4C2에 P가 2번, Q가 2번 4C3에 P가 3번, Q가 1번 마지막 4C4에 P가 4번, Q가 0번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얘가 각각 P, Q 4제곱, 4PQ 세제곱, 그 다음에 6P제곱 Q제곱, 4P세제곱 Q, 마지막 P 4제곱. 이렇게 되겠. 안 돼. 미안해요. 잠깐만, 맞지? 맞아. P 4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곱해가지고 평균 구해보고, 재평평제 이용해서 분산 구해보고,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좀 길었어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이 길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이항 분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평균과 분산을 NP, NPQ로 구할 수 있다. NP, NPQ. 따라해봐. 시작. NP, NPQ. NP, NPQ. NP, NPQ. NP, 신나잖아? NP, NPQ로 간단하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개념 확인 이렇게 나오는데 개념 확인 해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여라 나오는데 그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NP, NPQ를 외워야 된다는 거야. 이거 봐. 시행 횟수가 지금 몇 번이라는 거야? 100번이라는 거잖아. NP를 모르면 맥시멈 100번? 최대 0번? 0, 1, 2, 3, 4 아이 포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NP, NPQ를 안다고요. 얘가 N이고 얘가 P라고요. 따라서 평균은 NP 둘이 곱하시면 50
분산은 여기가 NP죠. NP. 분산은 NPQ. 따라서 여기에 지금 100, 2분의 1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게 지금 평균이잖아요. 평균이 이미 5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Q 2분의 1 곱해서 25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가 더 낫겠다. 그치? 자, 이번에는 4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요게 N이 30이고 아이고 P가 6분의 1이에요. 그럼 아예 짚어보고 가자. Q는 얼마니? Q는 6분의 5가 되겠지? 근데 평균 구해보는 거야. 평균. NP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30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 5가 되네. 자, 이번엔 분산입니다. 분산 NPQ잖아. NPQ. 그런데 NP를 조금 전에 구해놨잖아요. 아시죠? 5라고 구해놨단 말이야. 여기다가 Q만 더 곱하시면 되는 거야. 6분의 25 이렇게 돼요. 분산이 6분의 25.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지. 자, 표준 편차. 루트를 딱 씌워가지고 루트 6분의 25. 6분의 5 루트 6. 고치셔도 되고 이대로 두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N이 250이고요. P가 5분의 1이에요. 그럼 짚어놓고 가자. Q는 얼마예요? Q? 5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평균부터 한번 해볼게요. NP 250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얘가 50인가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분산입니다. 분산 NPQ 그러면 NP가 평균이니까 50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5분의 4 Q를 가져다 곱하시면 이걸 가져다 곱하시면 되겠죠. 얘가 40이 됩니다. 40.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 루트 40 2루트 10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너무 지저분한 숫자 아니니까 유리화 할게요. 유리화가 아니라 좀 꺼낼게요. 괜찮겠니? NP, NPQ. 좋았어. 자신감이 붙었다고.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끝은 아니죠. 그래서 응용 문제를 좀 풀어보러 가겠습니다. 자, 97쪽으로 가시면 교과서 97쪽으로 가볼게요. 올게 온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문제들 많이 만나시게 되고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도 만나게 되는데 보자. 이 문제를 잘 읽고서 얘가 이제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를 느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문제 이런 게 나왔어. 아무리 쉬워도 이항분포인지를 모르면 너희들이 NP, NPQ 같은 게 떠오르지 않을 거 아니야. 망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지금 좀 심해요. 이항분포 문제는 공통적으로 좀 심해. 심하다고. 심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같은 조건에 대해서 200번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주사위를 던집니다. 4번 이렇게 귀여운 문제가 아니고 주사위를 던집니다. 적당히 한 600번? 이렇게 나오면 와, 좀 심하네 이런 생각 들죠. 그럼 이항분포예요. 횟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곱하는 걸로는 평균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 NP를 이용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항분포다라는 느낌을 먼저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자, 볼게요. 싹이 날 확률이 5분의 1로 일정해 성공할 확률이 5분의 4, 5분의 4라는 거야. 성공 확률이 5분의 4. 그리고 총 몇 번 시행할 거래? 문제에서 200번을 시행한대. 씨앗 200개를 관찰하자면 그러니까 200번 시행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 이항분포를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꺼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N이고 P잖아요. 그럼 Q는 얼마가 되는 거야? Q는 5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보자. 평균 NP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200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한번. 자,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분산을 구해야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으니까 NPQ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뭐야? 이거 왜 계산 끝까지 안 했어? NPQ 그러면은 물론 N이 200이고 P가 5분의 4 이렇게 이제 대입하실 수도 있지만 NP를 계산을 해놨으니까 얘를 가지고 와서 대체하고 여기다가 Q를 곱하시면 좋겠죠. 얘가
32가 된단 말이야. 32. 그럼 표준 편차는 이제 금방 구하자. 루트 32. 뭐 4루트 2 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 괜찮겠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아, 이거 너네 잘 못하는 거야. 선생님 되게 당황했던 유형인데.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대요. 총 몇 개 들었어? 우리 1회고사에 이런 문제 많이 냈는데 좀 많이들 어려워하셨죠?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총 몇 개 들었지? 6개가 들었어. 거기서 하나를 뽑을 건데 흰 공이 나왔으면 좋겠대. 흰 공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야. 자, 얘가 3분의 1인데요. 자, 천천히 한번 확률 구해볼게요. 총 6개가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흰 공이 나와야 된대. 흰 공이 지금 몇 개 있어? 그렇지. 2개 있잖아. 2개. 따라서 이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2가 돼요. 다시 얘기하면 3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게 성공할 확률이야. 자, 갑니다. 이항분포. 지금 다시 넣기를 45번 반복한다고? 장난이 심하네. 자, 45번. n이 45예요.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다. n이 45, p가 3분의 1, q는 3분의 2인 거야. 괜찮을까요? 자, 평균입니다. 평균 np 이렇게 구하면 된다면 45 곱하기 3분의 1 얼마요? 15 이렇게 돼. 괜찮죠? 자, 두 번째 분산을 구하여라. npq 이렇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np가 15거든요. 그럼 q는 3분의 2잖아. 10. 괜찮죠? 마지막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루트 10이 돼. 루트 10이 되나 봐요. 좋았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다. 학교에 나올 거야. 학교에 다음 주에 나올 거지. 근데 이제 여기 다 빈칸돼 있고 이러면 진짜 혼나. 협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혼을 내겠습니다. 자, 협박은 아니고.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안 보니까 이렇게 틀어놓고 딴짓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누적되면 여러분 이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좀 이렇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적당히 물론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이거 또 설명드리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정규분포 바로 나갈 거거든. 화이팅.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핸드볼 선수인 이노의 슛 성공률이 75%. 오, 대단하네? 100번 중에 75번을 성공한다고? 근데 얘가 16번 던진대요. 좋았어. 16번 던질 것이고 75%니까 100번 중에 75번. 100분의 75. 약분해? 100분의 75. 약분하시면 4분의 3 되거든요. 성공할 확률이 4분의 3인 거야.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4분의 1인 거지. 됐죠? 갑니다. 평균 16 곱하기 4분의 3, 12 이렇게 돼요. 아이고. 자, 두 번째. 분산. NPQ거든요. NP에다가 Q 곱해가지고 3이 돼.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3이 됩니다. 표준 편차. 제가 표준 편차 질문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요렇게 쓰는 원래는 요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 쓰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가 요거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 문제 6번. 비행기 좌석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확률이 10%다. 어머. 이 비행기의 좌석이 200개고 200명의 예약자 중에서 예약을 취소할 사람 수 정도만 초과 예약을 받으려고 한다. 오버부킹이죠.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예약한 사람들이 다 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보니까 좌석을 10개 예약하면 10%니까 100명 중에 10명은 취소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안 탄다는 거지. 그럼 좌석이 10개 남으면 아까우니까 그만큼을 더 초과해서 예약을 받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이 지금 취소한다 그랬으면 200명 중에 몇 명 정도 취소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항분포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100명 중에 10명이야. 200명 중에는 200명이 아니라 20명이 되는 거지. 얘를 굳이 이항분포로 나타내 보시면 200명을 데리고 이제 조사를 할 건데 취소하는 사람이 이제 걸릴 확률이 10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시면 얘가 NP 해가지고 이렇게 20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풀어주면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 지금 평균 구하라 그래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그쵸? NP에다가 Q 이거야 이거 그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 하시면 되지. 근데 제가 안 구하는 이유는 문제에 구하라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9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큰 수의 법칙 해가지고 되게 요란하게 엄청 뭔가 복잡해 보이는 수식들이 가득한데 그리고 나서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요약돼 있는 걸 좀 봐야겠다 해가지고 99쪽에 박스 안에 갔더니 이걸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이런 표현이 약간 해석학적인 표현인데 학생들에게 저는 굳이 이것을 이해시키고 싶지는 않고 이런 거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아래쪽을 보시면 돼. 이 모든 98쪽, 99쪽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나와 있는 복잡한 내용들이 요 안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되나? 아 미안. 네모가 저절로 될 줄 알고 지저분하게 했는데 저절로 안 되네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확률 배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예를 들어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이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만약에 주사위를 6번 던졌어. 그중에 한 번은 1, 한 번은 2, 한 번은 3 이렇게 나와?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쵸? 수학적 확률과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수학적 확률과 실제 통계적인 내가 직접 해보는 실생활 속에서의 확률은 괴리가 있을 수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6번 던졌을 때 1이 한 번, 2가 한 번, 3이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1이나 2가 많이 나오고 5, 6은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얘가 만약에 6번이 아니라 60번 던지면 그러면 1, 2, 3, 4, 5, 6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숫자는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적당히 섞여가 어떤 건 많이 어떤 건 조금 한 번도 안 나오는 숫자는 없을 거라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근데 만약에 내가 600번을 던진다. 그랬는데도 이게 막 다 나오지 어떤 하나도 안 나왔다? 그건 주사위에 좀 문제 있어요. 600번을 던지잖아? 그럼 1, 2, 3, 4, 5, 6이 적당히 크고 작고 하면서 이제 적당히 나오고 6,000번 던지잖아? 6만 번 던지잖아? 600만 번 던지잖아? 던지게 되면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얘가 완전히 600만 번 던졌을 때 100만 번, 100만 번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좀 이제 줄어든다고 이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를 멀리서 놓고 봤을 때 약간 6분의 1에 근사하게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횟수가 많아지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떤 중요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뜨죠. 중요한 표현 뭐냐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클 때 충분히 크다. 그러니까 10번, 20번으로는 안 되고 보통 수학에서는 30번 이상 요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문제 풀이할 때는 25번, 30번 이상 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충분히 크게 되면 통계적 확률이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는 거랑 수학적,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 확률이랑 비슷해진다라는 거. 그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왜 큰 수인지 아시겠죠?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말씀드렸어요. 이 수식을 너희들에게 굳이 이해시켜주고 싶지는 않아. 이게 뭐 입실론 뭐 이런 개념인데 궁금하시면 와가지고 물어보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네모칸 쳐준 내용만 쳐드린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뭐 큰 수의 법칙 선생님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제발 물어보지 마시고 자, 좋아.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어디 보자. 제가 요거를
이항 분포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정리를 다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풀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자, n이랑 p만 알면 np, npq 해가지고 분산 다 구할 수 있잖아요. n이랑 p만 알면 되는 거잖아. 3번으로 가볼게. 2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요. 3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100쪽을 문제를 찍어서 위에서 100쪽이 다 나오게 찍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개인톡 말고 단톡으로. 왜냐면 잘 모르는 사람도 그거 보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자, 3번. 빨간 공 4개, 파란 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를 꺼냈을 때 빨간 공이 나왔으면 좋겠다. 10개 중에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이 빨간 공 4개 중에 하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래가지고 50번 할 거야. 50. 10개 중에 4개니까 10분의 4. 5분의 2 되죠. 평균 분산 구해보셔요. 이 확률 구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시면은 그럼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고 NP, NPQ 해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구해보세요. 4번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이거는 얘들아 N과 P를 내가 다 구하면 재미가 없는 문제네. 요게 8이잖아요. 이게 NP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NP를 먼저 구할 수 없는 문제다. 자, 2번 분산이 4래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4라고 하는데 NPQ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NP가 아까 8이었어. 요게 8인데 요게 8인데 이게 얼마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치? Q가 얼마길래 그쵸? Q 구하실 수 있고 Q 이용하면 P 구하실 수 있고 P가 얼마인지 구하시면 요거 이용해서 요걸 구하실 수 있고 N을 구하실 수 있고 순차적으로 요렇게 구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총 N번 중에 2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는 거잖아요. 성공 확률, 실패 확률. 제가 N이나 P나 Q를 모르기 때문에 요 정도로 풀이를 해드릴게요. 직접 구해보시고 확률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자, 5번 보겠습니다. 어느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이 20개 중에 1개꼴로 불량이래요.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올 확률 20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몇 개의 제품을 가지고 조사할 거냐면 400개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거 좀 심하잖아? 그럴 때는 이항분포다. 그래서 400개를 가지고 조사를 할 거고 20분의 1의 확률로 불량품이 나온다. 그럼 불량품이 나오지 않을 확률도 있긴 있잖아. 그치?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불량품이 몇 개 나올 건지를 알 수 있어. 그치? 몇 개 나올 거. 이거 일단 평균을 구해야 돼. 불량품이 평균적으로 몇 개 나올 건지를 구하시고 그 다음 문제죠. 불량품 한 개당 200원의 손해가 생긴다. 그럼 이제 몇 개 2개 나오면 400원의 손해가 생기는 거지. 뭐 10개 나오면 2,000원의 손해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몇 개 평균적으로 몇 개의 불량품이 나오는지를 구하셔가지고 얘랑 이제 곱하시면 될 것 같아. 맞아? 여기다가 200원을 곱하면 이 몇 개냐에다가 200원을 곱해서 손해 금액이 평균 정도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20번 던진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규칙대로 어떻게 움직여? 주사위를 한 번 던져가지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6의 약수의 눈이 나와? 1, 2, 3, 6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와? P가 봐봐. 총 20번 던질 거고 1, 2, 3, 6이니까 6분의 4 6분의 4의 확률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지. 괜찮죠? 6분의 4, 3분의 2.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오른쪽으로 2칸 움직이는 거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1칸 왼쪽으로 이제 1칸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지금 20번 던졌잖아. 20번 던졌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10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6의 약수의 눈이 10번 나와. 그럼 2칸 해가지고 이쪽으로 20칸 가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만약에 10번, 6의 약수가 아닌 눈이 10번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10칸 가는 거예요. 20칸 마이너스 10칸 그러면 10칸이라는 위치에 얘가 나중에 있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봐봐. 만약에 또 6의 약수의 눈이 20번 다 나왔다. 20번 다 나오면 얘랑 곱해가지고 40칸 저쪽으로 가는 거잖아. 40이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평균적으로 6의 약수의 눈이 몇 번 정도 나올 것인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돼. 거기다 2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횟수도 자동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6의 약수의 눈이 5번 나왔다. 6의 약수의 눈이. 그럼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15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해가지고 더하시면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나중에 답을 구했을 때 답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번 던졌고 성공할 확률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평균이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횟수의 평균이 3분의 40이야. 조금 그쵸? 그래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횟수는 3분의 20이 돼요. 총 얘가 만약에 30이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 이렇게 나오면 속이 좀 편해.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풀어보세요. 30번을 던졌는데 3분의 2의 확률로 성공한다. 그럼 평균적으로 몇 번 성공하냐면 20번 성공하잖아. 다시 얘기하면 6의 약수의 눈이 20번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총 30번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10번이 있어요. 그치? 그럼 6의 약수의 눈이 안 나오는 거라면 나오지 않는 경우도 10번이 있어. 그러면 40칸 마이너스 10칸 해가지고 30칸 요런 패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해가 되시면 좋은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얘들아 이걸 한번 해봐봐. 이 20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NP 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NP. 그런데 요 문제에 주어진 유형은 NP 했을 때 정수로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문제를 푸시는데 조금 풀면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평균적인 좌표기 때문에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고 뭐 2분의 3, 뭐 4분의 5 이런 데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6번을 풀어보시면 좋겠다. 난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30번 던진 상황으로 이해하시고 요걸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아까 이제 이 개인 과제는 반드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단톡으로 아까 그 특별 과제 있죠. PQ 해가지고 MPQ 유도하는 공식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